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쿠코인 거래소를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비트 이더는 물론 알트코인에게까지 호재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코인 규제 뉴스를 보고 있으면요. 바이낸스와 정말 똑같을 정도로 데자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6월에 SEC가 정확히 날짜도 기억하죠. 현충일에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고소했었고요. 특히나 바이낸스는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와 CFTC 삼총사가 묶어서 미국 정부가 다 똘똘 뭉쳐서 일개 거래소 하나를 이제 손발을 묶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어쩔 수가 없겠죠. 결국은 작년 12월에 완전히 항복을 선언하고 거래 자료 일체를 공유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5조 원 이상의 벌금 맞은 거, 물론 크긴 한데요. 열심히 해서 다시 벌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좌우장평 CEO 내려왔는데요. 새로운 수장이 와서 메꿔 나가면 되겠죠. 그러나 법무부 DOJ의 요청에 연중무휴 거래소 자료 공개,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더라. 하루라도 빨리 혁신을 하고 빨리 변화해야 되는데요. 미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이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야,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자료 가져와 봐. 이거 자금 세탁 아니야? 계속 미국이 중국 규제하듯이 딴지를 걸면요. 잘 나가는 기업조차도 잘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바이낸스의 장기적인 점유율이나 성장에는 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 작년 6월 달에 현충일에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SEC가 증권이라고 했던 코인들, 에이다, 폴리곤, 솔라나, 알고랜드도 있었고, 플로우도 있었고, 이런 코인들을 이제 사 모으긴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꺼내서 했었다. 왜냐면요. 저는 큰 돈을 그때 당시 예금에 묶어두고 있었거든요. 이게 참 지나고 보면 악수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금의 만기가 12월 초에 돌아왔습니다. 12월 초, 작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 ETF가 눈앞에 있구나. 이거 승인 빨리 되겠구나. 좀 확신을 해서 이 돈으로, 뭉칫돈으로 이더리움이나 시총 큰 코인들에 올인을 하긴 했었는데요. 좀 아쉽긴 하죠. 왜냐면요.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10월부터 비트코인이 정말 급하게 빨리 상승을 했어요. 10월, 11월, 12월. 막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너무 이거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실제로 제가 샀을 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해서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샀었던 것 같아요. 2020년도 12월에 이더리움을 사는 느낌으로, 왜냐면요, 불과 이제 불장을 한 세네 달 앞둔 시점이잖아요. 이때 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한 70만 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불과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한 10만 원 이쪽 저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에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70만 원, 80만 원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리 반감기네 불장을 4년 사이클이 있다고 알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서 이제 이때 사신 분들을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싼 것 같지만 이제 많이 들어갔었고 결과적으로 베팅이 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과감히 들어갈 때는 또 과감히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바이낸스의 고소를 통해서 이제 누가 수혜를 봤을까? 당연히 살아남았던 특히나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비트, OKX 등등 살아남은 거래소들의 글로벌 거래량이 급증을 했다.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활동들로 인해서 비트코인 ETF 승인 빨리 되겠구나. 실제로 1월 달에 이렇게 빨리 승인이 될 줄 몰랐는데 아무튼 승인이 됐었죠. 근데 반대로 이 바이낸스의 고소가 늦어지거나 합의가 지연 시에는 비트코인 ETF도 지연됐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바이낸스 이제 6월 6일 날 고소 당하자마자 한 10일인가 후에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었거든요. 참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누구냐? 법무부와 CFTC 합동 공격이 들어간다.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사실 저는 쿠코인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쿠코인보다 더 큰 거래소들 많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OKX, 비록 최근에 체포설, CEO의 체포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런 데가 먼저 이렇게 공격받을 줄 알았지. 쿠코인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글로벌 한 4위, 5위 정도 하거든요. 근데 미국 법무부가 쿠코인의 자금 세탁 방지법과
은행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법무부와 CFTC 또 합동 공격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공동 설립자 2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왜냐하면요. 미국 기반 고객을 회원으로 두고 있음에도 미국 고객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고객 신원 확인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의심스러운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금 세탁 규모는 90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근데 하나 좀 따지고 넘어갈 갈 게 있는데요. 거래소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거를 나쁜 사람들이 이제 나쁘게 돈 세탁을 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잘못했을까요? 둘 다 책임은 있지만요.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금 세탁을 하면 이걸 뭐 차명 계좌를 하고 쪼개면요. 사실 어떤 것도 그렇게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쿠코인만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털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업비트도 나올 거고요. 다 나오는데 미국은 쿠코인을 이제 정조준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가 나오면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뱅크런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래들이 쿠코인에서 이제 대규모로 자금을 빼고 있다더라. 쿠코인에서 하루에 한 12억 불, 1조가 넘는 것 같네요. 암호화폐 출금이 나오고 있다. 뭐 뱅크런은 이제 조금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요. 물론 쿠코인은 이제 정상 운영 중이다. 사용자들의 자산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게 정말 괜찮을까요? 이제 뱅크런도 뱅크런입니다. 돈도 돈대로 말라가는데, 상대가요, 미국 정부입니다. 개인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미국의 정부, 법무부를 상대로 쿠코인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바이낸스도 그렇게 손발이 묶였는데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간혹 쿠코인을 썼었는데요. 사실 업비트에서도 100만 원 이하도 이게 안 가는 거래소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쓰기 어려웠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앞으로는 뭐 쓸 수가 없겠다. 뭐 이런 생각마저도 드는데요. 자, 그러면 왜 하필 쿠코인인가? 이거 혹시 중국 게 아닌가 하면서 제가 자료를 정말 많이 뒤져봤는데요.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쿠코인은요, 뭐 그렇게 뭐 유명하지 않아서인지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뻔한 내용들, 뭐 세이셀에 본사를 둔 싱가포르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다. 설립자는 2013년 말에 처음 개발을 시작해서 17년도에 이제 거래소를 오픈했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거래소들 중에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다음으로 암호화폐 거래수 측면에서 세계 3위다. 뭐 거래량으로 치면 한 5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4위, 5위권을 하는 그래서 최상위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 정확한 이제 중국계인지 아닌지가 전혀 안 나오다가 제가 정말 구글링을 해보니까 겨우 하나 찾았습니다. 보니까 이제 미국 이름은 두 명의 설립자가 마이클 간이랑 에릭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명이 17년에 설립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근데 두 창립자는 엔트 파이낸셜 및 아이박스페이 등의 주요 기업 핵심 멤버이기도 합니다. 아, 찾았다. 아, 정말 어렵게 찾았습니다. 엔트 파이낸셜이 어딥니까? 요거는 뭐 쉽게 알 수 있죠. 엔트그룹의 이제 마윈 회장의 이제 파이낸셜 회사고요. 아이박스 페이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구글링을 엄청 해보니까 2017년도에 삼성증권의 이 보고서에서 찾았습니다. 중국 위챗 기반 SaaS 뭐 시장 서비 점유율 뭐 탑5 하면서 아이박스 페이가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SaaS는요. 뭐 클라우드를 이제 서비스 형태로 그러니까 들고 있지 않아도 이제 서비스 형태로 빌리거나 해서 쓰는 약간은 디핀의 뭐 원조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시장의 점유율을 참여하고 있다. 중국 위챗 기반이다. 둘 다 핵심 중국 회사의 이제 핵심 멤버이기도 했고 특히나 파이낸셜 뭐 페이 쪽이니까 핀테크 쪽으로 이제 역량이 있었던 분들이다. 그래서 사업을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중국계였구나. 중국이면 미국이 잡겠죠. 다 잡고 나서 뭐 이더리움 ETF도 승인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또 고속도로를 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CFTC가 쿠코인을 기소를 했는데요. 이거는 역설적으로 알트코인의 미래를 더 밝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한번 기소장을 다시 보면요. CFTC도 기소를 했고요. 법무부도 기소를 했는데 CFTC의 이제 내용을 보니까 쿠코인 기소장에서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을 상품으로 분류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라이트코인입니다.
왜냐면요, 예전부터 이더리움은 상품이라고 스테이블 코인도 상품이다, 비트코인도 상품이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을 상품으로 분류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요. 이 라이트코인이 나왔잖아요. 라이트코인도 그렇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도지까지도 비트코인 기반, 비트코인을 이제 하드포크에서 또는 기반으로 해서 나온 코인들입니다. 비트코인이 상품이니까 이런 친척들, 손자들도 상품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상품이면 어떤 것도 상품이어야 되나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당연히 이게 원조잖아요. 이것도 상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리플 역시도 SEC와의 이제 법원 고소에서 이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알트코인들도 결국은 다 상품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인즉슨 ETF 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CFTC가 이 기소장을 보면서 알트코인에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결국 월가의 탐욕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쪽으로도 ETF가 승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이 와중에 바이낸스도 그렇고 쿠코인도 그렇고 SEC란 단어 보셨나요? 또 없었습니다. SEC는 지금 빠져 있다. 그들의 계획에서 그들이 움직임 안에서 지금 뭐 법무부, 재무부, CFTC만 있었었죠. 결국 SEC는 뒤처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SEC는 9월가의 사주를 받고 로비를 받으면서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막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 법원 판결 패소되고 리플 일부 패소받고 그러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는 순간 SEC의 이제 뭐 역할은 다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결국은 CFTC와 신월가 뭐 저는 이 안에 이제 뭐 블랙록도 있고요, 피델리티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쪽에 행동들, 이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들은 막아야 되고, 이들은 이제 뚫어야 되는데, 결국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여기에 입지가 좁아졌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하는 대로,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들은 뭘 하고 있나요? 제거 후에 열고 있죠. 이들은 비트코인을 막았지만요. 이들은 중국계, 뭐, 하여튼 방해되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싹 다 차지를 하려고 제끼겠죠. 다 차지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SEC의 의도대로 이더리움은 증권이다.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다. 이들 이제 CFTC나 신규 월가 세력들 사실 예전에 FTX도 CFTC에 엄청나게 훨씬 많은 이제 로비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들의 의도대로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이제 알트코인들이 상품으로 취급이 되고 ETF가 승인이 되며 이제 수많은 뭐 RWA다, 뭐 NFT다, AI다 여러 가지에 쓰이는 고속도로로 쓰일 것인가? 뭐 저는 당연히 후자로 보고 이쪽 코인들을 이제 어려울 때마다 많이 사 모았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자명하겠죠. 자, 그러면 코인베이스도 좋고요. 블랙록도 뭐 좋아요. 뭐 탄탄하게 앞길을 가고 비록 지금 뭐 독점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도 있고 뭐 국가들도 있고 개인들이 훨씬 많이 들고 있었다고 비트코인을 예전에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국 이들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독점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제가 이제 뭐 조금은 뭐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신문만 보면 최근에 애플 힘들다, 뭐 구글 메타까지 힘들다 이런 뉴스 보셨을 텐데요. EU, 그러니까 유럽에서 빅테크 갑질을 정조준했다. 뭐 벌금도 크게 내세요. 그리고 뭐 영업도 뭐 이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애플, 구글, 메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유럽에서뿐만 아닙니다. 애플은 지금 미국에서도 혁신이 아니라 니네들 차별로 해서 돈 번 거 아니냐 집단 소송에 지금 직면을 해 있습니다. 실제로 3월 27일자 기사였고요. 뭐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이폰을 가진 사람들만 마치 뭐 특별한 대우를 받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폰으로 아이폰끼리 이제 메시지, 문자를 보내면요. 그게 파란색 말풍선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아이폰으로 예를 들어 갤럭시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녹색 말풍선이 생겼다고 합니다. 너 아이폰 아니구나 하면서 아이들이 좀 놀리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해요.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되지만 그래서 녹색 말풍선 너 아이폰 안 쓰고 있구나로 고객 차별을 하고 아이폰 묶어두기 전략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내 것만 비싸게 써라 이거잖아요. 내 거 앱스토어에서 쓰고 내 것만 써라. 대신에 수수료는 많이 내야 된다. 이런 모델로는 결국은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빅테크나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지만 결제하면 뭐 비자 마스터를 빼놓을 수 없죠. 뭐 거의 전 세계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도 독과점으로 어, 갑질을 하다가 20년간의 소송 끝에 결국 카드 수수료 인하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분들 뭐 공감하실 겁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들이 카드 매출 수수료에 많게는 제가 한 2%까지 뜯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수료 인하에 합의를 하고 5년간 40조 원어치를 이제 수수료를 인하해서 뭐 다시 한번 고객들에게 덜어주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잘났다고 혼자 다 먹지 마라. 지금은 예전과 다릅니다. 모두가 인터넷을 하고 모두가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누가 조금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소문이 나는 거죠. 입소문이 나고 뭐 배가 불렀네 하면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퍼져나갈 수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독점 기업들 뭐 애플, 구글, 메타, 뭐 비자, 마스터도 마찬가지고요. 블랙락, 코인베이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요. 결국은 웹3 탈중앙화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내가 다 먹는 게 아니라요. 나눠줘야 됩니다. 다 먹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그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 소문을 내면서 뭐 적당히 수입을 가져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큰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국은 웹3 탈중앙화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기업들이 뭐 디파이 쪽, 뭐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놨잖아요. 그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짧게 좀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혹시 추측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요거는 이제 답을 말씀드리면 북한 배라고 하고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국적, 뭐 선박 국적 불명의 배라고 여기 써 있는데 러시아 배가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 이유가 이 사진 자체는 일단 2018년 사진인데요. 최근에 24년 3월 26일에도 북한이 이제 러시아 전쟁하고 있으니까 탄약을, 총알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나 북한이나 워낙 제재가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뭐 돈도 없겠지만 스위프트에도 다 배제가 됐으니까 지금 석유를 인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석유로 이 총알 값을 주고 유조선 최소 5척을 동원해서 석유로 지금 물물 교환을 아직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거는요, ETF가 지금 안 왔었더라도 비트코인 미래는요, 원래 밝았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뭐 독과점이네 뭐네 하면서 사람들이 큰 뭐 조금 잘 나가면 다 가져가려고 하고, 또 국제 분쟁, 이게 뭐 앞으로는 안 벌어질까요? 과거에만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나요? 지금 21세기인데 러시아 전쟁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도 하고 있고, 국제 분쟁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치 중립적인 화폐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는 미래가 밝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제 결론에 한번 왔는데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자 국제적 자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OX 퀴즈가 열렸다고 합니다. X에 서 있는 분들은 아직도 과거의 성공과 기득권에 도취돼서 비트코인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심지어 비트코인이 0원일 때부터 알고 지켜봤던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1억을 넘어서 지금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을 갖추어 나간다면, 즉, 남들과 조금만 다르게 투자할 수 있다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